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예, 이지연 대표님의 아주 힘찬 목소리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야, 일부 아주 폭풍 강의를 해주셨고요. 야, 제가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었어. 수다를 너무 떨어가지고. 아이, 그걸 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진짜 감동의 강의였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현장에서 하나하나 그 노하우들을 시행착오 겪어가시면서 하나하나 쌓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들으면 벌써 아시잖아요. 이게 진짜 어떤 용도의 지금 내공이고 어떤 정도의 진짜 진실성이 있는 것들인지, 그렇게 진짜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그냥 가슴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팔로, 다리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가야죠. 네, 가슴으로 팔로 이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요즘에는 사실 상담을 받으면 네.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같이 막 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요즘에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네요. 집을 사면 좋을 것 같지만 기분은 좋죠. 기분은 네. 좋은데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를 못하게 막아놨고, 네. 세금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안 버신 사람 입장에서 뭐 니네 많이 벌었으니까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양도차익이 진짜 많이 내신 분들은 막 2, 3억씩 세금 못 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셨던 분들은 작년처럼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고, 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내 주택인데 나의 재산인데 네. 내가 내 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투자용으로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건 안 되고요. 네.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억 원만 대출이 1년 동안 가능하죠. 네. 이제 이런 것들. 음. 그다음에 또 청약제도 같은 경우도 자꾸 개편을 하기 때문에 네.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특징이 네. 청약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네. 살고 싶은 단지를 선택을 해서 네. 기다렸는데 이제 자꾸 또 올해는 또 분양가를 올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작년에 네. 청약을 안 기다렸으면 그냥 입주권이나 동네에서 재개발 네. 딱지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을 사셨을 텐데 네. 분양을 기다려셨거든요. 근데 분양 모델하우스가 지연이 됐고, 네. 지금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은 당연히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생각하고 있었던 18년 대폭락도 안 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주 대란이 났지만 이제 그건 전세에 대한 문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단은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 참여를 못했는데 그 공허함이 있잖아요. 네. 정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의 허탈함은 이루 네.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대출은 줄고, 그렇죠. 이제 대출에 대한 용기도 생겼는데 대출이 줄어들었고, 네. 그다음에 집값은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근데 이제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었던 지역보다 옆에 동네를 가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을 자꾸 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비우는 과정을 같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데, 네. 지나간 걸 자꾸 후회하면 다음 거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는 마포의 집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가진 돈 가지고는 네. 은평구에 있는 재개발밖에 구매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싫겠죠. 그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나는 은평구로 올라가서 살고 싶진 않은데, 난 지금 마포에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지. 2년 실거주에 대한 생각을 버리자. 네. 실거주와 주거를 투자를 분리하자. 네. 뭐 모두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고요. 상담도 그래서 요즘에는 더 심층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네. 이제 다주택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마음이 좀 아프지만. 예. 마음이 많이 아파요, 진짜. 예. 일단 한번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주택자 얘기해보죠. 네. 다주택자분들은요, 두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알토란처럼 똘똘한 걸 두세 채 혹은 똘똘한 데서 뭐 5채 정도 갖고 계시면서 네. 이번에 정말 자산이 폭증하신 분들, 네. 자산의 폭증을 경험해 보신 정말 부자가 되신 신흥부자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 주택자가 되었으나 네. 개수만 많으신 분들. 최근에 뭐 지방에 창원이라든지 네. 천안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동탄이라든지 파산 신고가 있었죠. 네. 이게 두 가지의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네. 일단 비조정에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네. 사실은 생각하시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는 상태예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대출이나 명의가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단 이분들의 리스크는 네. 지금 전세값이 하락한 지역이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세가율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네. 지금은 조금 방어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가 와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이 뉴스에선 좀 때리고 있지만 생각보다 네. 많지 않으세요. 없죠. 생각보다는 없죠. 생각보다는 특별하니까 적어요. 신문에 예. 나오는 거지. 생각보다는 적고요. 예. 그런 분들은 소위 그때 당시에는 남분들이셨고요. 네. 이제 정말 공격적으로 하신 거고, 음.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에서 현금 보유력을 네. 좀 충분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런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네. 타산지석 살 필요는 있다. 예, 저희가 그런 다시 말씀. 생각할 때 네. 그 항상 말씀하시는 그 5대 광역시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집중 매수를 할 때는 좀 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네. 김 소장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제 조금 와 닿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서울 수도권 경기에서도 구축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지금 인근에 신도시가 지어지거나 아니면 신축이 입주를 하고 있는 입주장이기 때문에 네. 또 세입자들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뺏기죠. 예, 네. 그래서 그쪽도 이제 지금 역전세가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네네. 자, 이제 지금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속으로는 네. 기분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강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을 팔지 못해서 네. 못 팔았고 네. 집을 팔지 못해서 임대사업자를 묶었고 네.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집을 못 팔았고 네. 임대사업자를 묶지 않았던 분들은 네. 그래도 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놔뒀던 것들인데 예. 놔두는 사이에 집이 한번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지금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되었어요. 그러네요. 이제 파리 대책 이후로 살펴보면요. 네. 파리 대책 이후에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그렇죠. 조항을 통해서 내가 조합원인데 물건을 투자용으로 네. 입주까지 가져갈 생각은 없었는데 네. 못 팔게 되었습니다. 네. 예외 조항이라서 장기 보유하고 있었거나 이런 네. 분들 것이 아니라면 네. 거래가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착공 지연으로 인해서 물건이 풀리는 개포 1단지라든가 개포 4단지의 물건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때 엑시트 탈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매도 전략이 있었던 분들은 지금 이제 매도를 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원래 나와야 될 매도 물량보다 물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 처분 이후에 팔지 못하는 조합들도 이제 나왔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부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등기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봄에 3월 달까지 저희한테 임대사업자 묶으라 그랬잖아요. 집을 네. 파셔라. 네.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묶어라. 네.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똘똘한 것을 조금 묶으셨고 네. 그래도 좀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싶은 것 또는 네. 안 똘똘한 것은 안 묶었어요. 그렇죠. 안 먹죠. 임대로 5년 동안 가져가고 싶은 물건만 묶은 거고 그렇죠. 가져가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좀 차익을 봐서 올해나 내후년에 이제 입주할 물건에 돈을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경우를 놔뒀거든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네. 그럼 시중에 지금 남아있는 물건은요. 네. 어떤 물건만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한 물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19년의 시장의 아주 반증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다주택자분들은요. 지금 사이버머니라고 해요. 저희는 팔기 전까지는 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맞죠? 예. 작년에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 자산을 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돈 자랑을 안 한 게 이유가 있어요. 네. 팔지 않아서 내 통장에 꼽히지 않은 건 네. 아직 내 돈이 아니에요. 자, 사이버머니라는 말이 진짜 재밌네요. 예, 맞는네요. 네, 저는 IMF를 네. 정말 진하게 겪었어요. 제 책 네. 읽으신 분 알겠지만 저는 은행 바닥에 앉아서 줄줄 울었잖아요. 엄마가 음. 빚을 잔뜩 물려주셔가지고. 예. 진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시는 망하고 싶지 않다.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지만 지금 벌써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네. 40대 중반에 이 중년 나이에 망하면 네. 저는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왜 사이버머니이기 때문에 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저도 사실은 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 늘어난 케이스인 물건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정신 차리고 나서부터는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집중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 잘못 샀던 흑역사 물건들. 그래서 저는 소위 갭 투자 물건이 네. 이제 없어요. 어. 그게 수익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멋져요. 저는 네. 미리 16년, 17년도에 계속 매수컬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 물건들을 매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공부가 됐기 때문에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될 물건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렇죠. 제 투자금이 다 거기 물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묶여 있다기보다는 물려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초기 투자금과 네. 그다음에 이제 상승한 분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돈을 빨리 지금 더 올라갈 거라도 네. 이건 덜 올라가니까 네. 빨리 매도를 손절하는 거죠. 빨리 네. 매도를 하고 네. 원금을 회수를 해서 네. 그 돈을 더 오를 곳에 투자하는 것이 네. 바람직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건을 팔면 3개 팔면 하나에 투자하고 그렇죠. 뭐 4개 팔면 하나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물건들을 줄여가면서 네. 제가 이제 종목을 갈아타기 시작해요. 종목도 갈아타고 네. 입지도 갈아타고. 오케이. 예. 예. 그러면서 저도 강제 보유자가 된 거예요. 네. 임대 사업자를 묶은 거는 초기 재건축 외에는 없는데 네. 아니면 이제 제가 월세 받는 물건 네. 준공공이 예전부터 저 준공공 임대도 지금 4년 차인데요. 네. 지금 모든 다주택자들의 지금 특징이 이런 거고 네. 자 다주택자들은 그러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물건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제 다 갭 투자가 위주이신 분들 네. 이분들은 사실 파리 대책 때는 네. 아무런 영향이 없으셨어요. 그거 뭐? 그렇죠. 왜? 왜? 근데 파리 대책 이후에 분양권과 네. 입주권, 특히 네. 조정지역 내에 물건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 생각해보시면 소급 적용을 했거든요. 소급 적용을 했어요. 계약금을 10%를 냈는데 네. 갑자기 다주택자라고 중도금을 안 내준다고 하면 네.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계약 그냥 파기. 어. 와 진짜 그때 그리고 개포를 계약을 하셨는데 이주비 대출이 60% 나오기로 하다가 네. 갑자기 준 거예요. 20%가. 맞아요. 사람들은 너 투기했냐 뭐했냐 했지만 사실 입주권들은 진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안에 잔금을 친단 말이에요. 네. 잔금 계획이 다 되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이분은 충분히 전문직이며 자산도 충분하고 소득도 충분하고 네. 나중에 개포로 갈아탈 마음이 있어서 미리 사두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런 분도 어떻게 몇 억을 몇 주 만에 며칠 만에 구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계약해놓고 이주비 대출 실행 안 했는데 갑자기 너 다주택자이니까 이주비 대출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이 정말 터져나갔었거든요. 네. 이런 아주 심각한 일을 겪었었죠. 반대로 9.13 대책 이후에는 네.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하셔서 물건을 많이 보유하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대출의 팔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답답하신 상태고 네. 그런 식으로 파리 대책 이후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분들은 네. 지금 시세 차익으로 엄청 올랐죠. 지금 굉장히 사이버머니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네네. 자,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저도 다주택자잖아요. 네. 다주택자분들은요, 지금 명의 문제가 가장 시급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보는 눈은 이분들은 공부가 엄청 되셨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다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존경하는 네. 대구, 부산, 경남 투자자분들. 네. 이분들은 정말 선수 중에 선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상승기를 계속 보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 여기 대구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현장에서 만난 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만난 그 여사님들이 저는 네. 너무 좋아요. 어. 정말 열심히 사시고요. 네. 열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네. 사고가 유연하시다고 할까? 네. 모르는 지역도 거침없이 공부를 하시고 네.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은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네. 일단은 누군가에게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네네. 그걸 흡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 돈도 많이 버셨고요. 당연히 그렇죠. 시장이 좋았으니까 워낙.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반적인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명의 걱정을 해요. 왜냐면 네. 공부가 저희가 빨리 들어오면 15, 16, 17, 18 지금 4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남 분들은 더 공부를 오래 하신 거고요. 2009년도부터 하셨을 그렇죠. 겁니다. 예. 이분들이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한 전문가 분들이 논평을 쓰거나 칼럼을 써도 네. 눈높이에 네. 맞지 않으실 거예요. 다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네. 내가 더 많이 안 해. 이런 네. 생각 드실 수도 있고 네. 이분들은 명의가 없어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문제라 네. 요즘 많이 하시는 게 1인 네. 법인. 1인 법인. 그다음에 이제 법인을 활용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법인으로 하고 매수하신다 계세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새로운 한 사람, 법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주연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이주연 2, 이주연 3, 이주연 네. 4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네. 단 이때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법인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장점, 대출과 명의가 해소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네. 또 해야 될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법인을 하면서 네. 그 개인 투자로 사고 팔고 할 때보다 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꼼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는 챙길 것들이 많아서
이게 좀 서류도 많고 때문에 이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정리를 계속하면서 뭐 이것저것 세무사의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 진짜 정리 한 번에 못 하실 것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잘 보셔서 네.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가 이제는 너무 자산이 많이 불어나서 네. 현물 출자를 해서 법인을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실 경우는 증여를 고려하시면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네.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여도 자식 명의로도 그 지분을 주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여 준비도 하실 수 있고요. 증여는 그 자녀가 40세 되기 전에 미리 시작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법인 투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네. 기업을 운영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 진짜 전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을 주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비조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굳이 법인을 활용하는 것들은 한번 잘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비조정은 아직도 대출이 그렇게 나오죠. 네. 막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의 자산의 구성 과정,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법인을 활용하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네. 그냥 막연하게 지금 법인 투자가 유행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막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사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남들이 뭐 잘 된다고 하면 따라하잖아요. 예. 그렇게 좀 무조건 따라하는 묻지마 투자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이 법인 운영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돈을 잘 벌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조그만 물건들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내가 네. 올해 뭐 10건, 5건 매수 계획이 없는데 네. 법인을 하게 되면 기장 비용도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면 또 수정 신고도 해야 되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기장비 매월 나가고 조정비 분기마다 네, 나가고 조정비도 나가고 예, 또 그리고 또 저거 내가야 되잖아요. 의료보험이나 또뭐 이 사대보험도 게시가 사대보험도 계속 되고요. 나가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아무튼, 득과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판을 예. 잘 굴려보신 다음에 맞습니다.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산이 많이 불어나신 지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난 주변에 서울에 나 살고 있는 집 하나 사고 재미 좀 봐서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네. 또 하나 사고 이렇게 늘려가신 다주택자분들 네. 그게 지금 가장 행복하신 분들인데요. 그렇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양도 차익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어떻게 자산을 줄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입지 공부를 더 철저히 좀 하시면서 네. 갈아탈 수 있는 집을 좀 네. 보시는 것이 좋은데 네. 이분들이 요즘에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남은 나의 그 컨디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양권을 하나 갖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은 분양권이 그 조건이 있잖아요. 비조정이 한 개 더 할 수 있는 조정이 네. 한 개, 그다음 비조정이 한 개 더. 근데 비조정이 한 개 더를 네. 하실 때 네. 원래 갖고 계신 거에 대한 잔금 계획 이를 고려하셔야 돼요. 비조정 사면서 거기는 전매 제한 6개월이니까 내가 그 안에만 털고 나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남은 돈을 돌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못 빠져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까지는 안 하세요. 네네.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그 지켜야 될 것이 중요한 거를 좀 하고서 가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요즘 상담을 많이 해요. 그렇죠. 돈이 입주가 남았는데요. 돈이 요만큼 남아요. 요 돈을 돌리고 싶어요. 굴리고 싶어요. 네. 라고 해서 이제 지방 투자를 가시거나 아니면 비조정에 이제 분양권을 더 하나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재개발을 산 다음에 관리 처분 전에 판다고 하시고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재개발이 네. 갭 투자하고 달라요. 내가 원하는 기간에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몇 년 뒤에 뭐 관리 처분 계획 이게 맨날 책자는 날라오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아요. 그 일정대로 하는 조합을 한 번도 못 봤죠. 없죠. 근데 그거는 투자를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저도 지금 입주권이 8개인데요. 해보니까 이게 진행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은 네. 살 때는 두 지역이 하나가 1년이 빨랐거든요. 하나는 사업시행 인가를 득했고 하나는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네. 이게 역전됐어요. 조합에서 막 그런 분쟁도 있고 막 네네. 조사도 받으면서 네. 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입주할 물건이 되기 전에 네. 지금 분양권 상태니까 네. 명의를 활용해서 재개발을 하나 사놨다가 이주비 대출 일으키기 전에 혹은 재당첨 금지가 걸리기 전에 이것을 매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구매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은 장이 풀려야 갑자기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장이 죽으면 갑자기 언제 그 피가 그랬냐는 듯이 피가 물거품이 쫙 빠져요. 그러니까 그 2000년도 중반에 노량진 뉴타운 시세랑 지금 시세랑 그때가 더 비쌌던 것 같아. 맞아요. 이 맞아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프리미엄 이꼴
마음고생, 네. 리스크 감내, 네.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세입자 관리 맞아요. 등등등 맞아요. 네. 이 마음고생한 것을 그다음에 구매하시는 분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남뉴타운 갖고 저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15년이 됐는데 한남뉴타운으로 돈 버신 분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없어요. 그다음에 너무 심각해. 이제 프리미엄은요 사실 허상이거든요. 맞아요. 존재하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 재개발지 가보시면 얼마나 허름한지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저는 이제 정릉골 같은 데 가거나 구룡마을에 가도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김장을 많이 다녀서 이제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 깜짝 놀래고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싶죠. 혼자 걸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슬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 도시 재생을 하는 거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단기로 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대로 단기로 못 돌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원래 하고 있었던 주종목인 아파트처럼 딱 2년 만기 계약, 그럼 또 재갱신 뭐 이러면서 이거랑 약간 그 프로세스가 다르거든요. 해보면. 근데 그거를 똑같이 아파트 투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치고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도 9.13 대책 이후로 조정지역으로 들어간 곳들이 있어요. 원래 사기 전에는 비조정이었는데 사고 나서 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는 나오는 줄 알고서 두세 개를 이렇게 샀는데 보통 아파트도 내가 잘 아는 지역에 여러 개를 사게 되고 분양권도 내가 아는 곳에 싼 게 나오면 더 사게 되고 지역이 몰리고 종목이 몰려요. 한번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개발은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산돼 있으면 다행인데 한 지역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이 지금 투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재개발이 사기 좋은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입주권을 많이 강조한 게 작년에 투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입주권이 이주비 대출이 실행이 안 되거나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 가능한 무주택자들한테 추천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이 원했던 17년이 온 거예요. 그다음에 18년이 온 것도 있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2년 전으로 간 곳이 있고 타임머신을 타고 1년 전으로 간 곳이 있고 어쨌든 간에 작년 여름 전으로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격이 돌아가 있어요. 무주택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장이 됐네요. 그런데 그렇게 원했던 그때 가격이 왔는데 이분들이 선뜻 구매를 못해요. 이유는 더 떨어질까 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퇴로가 막혔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 분들은 어쨌든 또 못 하시는 게 입주 관리를 해야 돼서 이분들이 지금 돈을 못 써요. 많이 분양받아놓은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입주 관리를 해서 이제 입주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더더욱 1주택과 무주택자 분들은 이분들이 못 움직일 때 선수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지금 활발하게 계약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딱히 많지 않죠. 아니요, 저희가 죄송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으실 거예요. 가르쳐드려야 되니까. 지금까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말 현장 전문가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최대한의 좀 조언들을 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저희가 쪼개서 한 4개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 상황을 지금 면밀하게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잠깐 3월달 시장만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해주십시오. 지금 시장 상황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작년 여름을 기억하시면 2018년도 7월 달의 상황이 지금 현재 반복되고 있어요. 장의 상황은 설날이 지나면서 조금 기미가 보이다가 3월 달 초가 들어가면서 이제 소위 시작하는 시장의 반등인가 이런 느낌이 있었죠. 반등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주 싼 바닥 물건들이 전부 소진이 되면서 일단 맨 끝에 바닥은 다져지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대부분 주요 그 지점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발점이 된 곳은 잠실 5단지였고요. 잠실 5단지에 갑자기 계약이 되기 시작합니다. 과대 낙폭이 많았던 잠실 5단지와 음마, 그다음에 일부 재건축주에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식이 들리자 이제 그 인근에 있었던 대장주들이
금매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실의 일부 단지들은 지금 이제 금매가 거의 다 소진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는 곳이 이제 뭐 올림픽 아파트라든가 네. 이제 일부분 다른 부분으로 이제 또 번져 나가게 되죠. 과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작년 여름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네. 작년 여름에는 네. 뜨겁게 달아오르고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따라붙는 수요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하나가 팔리고 나서 쫙 금매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물건들이 바로바로 계약이 됐었는데 네. 올해는 그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지금 4주가 지났는데 거의 이제 5주차예요. 네. 바닥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간 게 5주차인데 네. 따라붙어서 사는 모양새는 네. 세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늘어났거든요. 전화가 훨씬 더 많이 와요. 이제 이런 네.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살려고. 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가격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네. 매수 대기자는 늘어나고 네. 이제 매도자는 또 저희가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급하신 분들은 지금 다 거래를 하신 거고 이제 안 급하신 분들이 팔리면 좋고 안 팔려도 그만이고 네. 이제 이러신 분들의 물건이 남았는데 이분들은 물건을 걷어들였어요. 아. 자꾸 전화가 3-4번씩 반복되고 주말에 5팀이 집을 보러 온다니까 그렇죠. 기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잠깐만 생각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도 지금 가장 학군이 좋은 네. 한 티역에 있는 대장주 아파트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네. 17억 5천에 아주 로얄이 좋은 게 나왔어요. 아파트명 얘기하셔도 돼요. 돼요? 응. 그래도 물건이 민감하니까. 한 티어까지 얘기해놓고. 뭐. 아니 뭐 사람들 다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그랬는데 뭐 실구매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앞에 딱 떠오르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거 오늘 저녁에 계약 안 하면은 날라가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월요일 날 걷어드렸어요. 18억 5천에 해달라고. 와우.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하시려면. 사람들이 이게 대기하고 있는 지역들,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도 호가랑 매수 호가가 갭이 커서 그런 거지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 김학년 소장님도 똑같이 느끼실 텐데 요즘에 지인들 갑자기 카톡 오지 않아요? 뭐 저는 늘 많이 와서 아니 부동산 공부 안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으로 만나거나 맞아요, 이런 분 맞아요. 아닌데 그냥 옛날에 동료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저쪽에 이제 뭐가 10년 전쯤의 친구나 이런 분들이 뜬금없이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사실은 좀 전조 증상 중에 하나인데 실제 시장이 다시 좀 움직이려고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2005년도, 7년도 그 시장하고 지금 좀 다른 게 그때는 그냥 전방위적으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입지 기다리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퍼져나가면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목동 또 같이 이제 반등을 초기에 시작하면서 이제 강남 오르면 순차적으로 목동 오르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순서 정도면 마포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마포를 이번 주에 임장을 저번 주 이번 주 심층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요. 마포 인근은 이제 대장주인 마레프는 이유가 있는 물건들만 이제 있고요. 그 인기가 있는 4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급매는 없는 상태예요. 어쨌든 주변에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기 수요자들이 많고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가재울 쪽이 많이 매도가 됐어요. 매도가 많이 일어났어요. 거래 건수가 20건 이상 정도 되면서 여기가 지금 거래가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은 어떤 것을 구매하냐면 과대 낙폭 이었던 곳은 이제는 조금 다 젖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그냥 뭐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사시는 분도 있고 조금 조정이 됐다고 판단해서 들어가셨던 분도 있고 그렇게 됐네요. 계속 가격을 보고 계셨던 분들은 그 가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작년 가격, 타임머신을 타고 간 작년 가격이 돌아오면 이제 매수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다시 그 가격보다 올라가면 다시 이제 기다리는. 그래서 이번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의 시그널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거래량, 실거래가는 몇 달 뒤에 등록이 되고 지금 현장에서는 소장님들이 부동산 거래가 정말 없었잖아요. 거래건 거의 0건이고 막 이랬거든요. 폐업들도 많이 하셨어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서울 시내에 중개소를 오픈을 하면 임차료, 직원 이런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래가 한 건도 없다는 거는 그것도 거래가 3달 이상 없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거래가 생겼는데 이걸 실거래가로 팍팍팍 등록을 하면
집주인도 알아버릴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또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장님들 같은 경우도 단속을 많이 해요. 어. 그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실거래가 11억짜리가 하나 찍히면서 네.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 막 집값 막 3억 떨어졌다고. 어. 근데 이 거래 물건이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주민들이 구청에 이거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요. 진짜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민원을 했는데 민원 결과가 네. 그 외국에 거주하는 집주인이 네. 그냥 임차인한테 판 거야. 저렴하게 넘기신 거예요. 뭐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그 이제 정상거래 정상거래는 맞죠. 뭐 이거 증여는 정상거래죠. 아니지만 예. 어쨌든 거의 증여처럼 된 거죠. 근데 강남거래도 작년 말에 네. 많이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실거래 찍혔던 것들은 증여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증여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네. 자산 관리사들을 끼고 계시잖아요. 그런 고객 그렇죠. 예. 그런 부유층들은 PB들 많죠. PB들이 많죠. 네. 그리고 또 개인 자문도 있을 것이고 네네. 이런 분들이 지금 증여 타이밍이라고 해서 네. 증여를 많이 권장했어요. 그러니까 PB들이 보통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기업체들에서 하시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이 재벌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하락한 주가로 증여를 하잖아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강남권의 거래의 대부분이 네. 증여 또는 많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꼭 네네. 팔아야 되시는 분들의 금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일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네. 일단 뉴스를 접하시거나 실거래가만으로 이렇게 인터넷 활동만 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그게 정말 가격을 떨어졌다, 네. 폭락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 막 그 가격이 막 다운돼가지고 막 안 팔려서 그러진 않아요. A급지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러니까 A급지 지금 말씀하신 게 A, B, C가 있을 텐데 A급지하고 B, C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에요, 지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입주권 같은 경우도 올 겨울에 네. 똘똘하신 분들은 그 자녀분들 집 마련을 많이 해주셨어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1억씩 예. 빠진 곳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증여를 하면 나쁜 짓인 것처럼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자연적인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다 내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상속 증여 나오면은 사람들이 보통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예. 상속하는 것보다는 똘똘하게 증여를 먼저 맞아요. 차근차근 해놓는 게 좋죠. 맞습니다. 나중에 상속 많이 물려주시면요. 네. 가액이 진짜 많으면 바로 국세청이에요. 맞아요. 조사 정말 오래 하셔야 돼요. 네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그런 것들도 경제 공부하실 때 같이 좀 참여하셔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좋으신 분들은요,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자녀분을 같이 데리고 현장에 나오세요. 야, 시장 상황까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다주택자분들이 좀 다주택자가 되기 위한 분, 혹은 다주택자가 이미 된 분이 가장 꼭 지켜야 될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몇 채 있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어디에 몇 채 있으세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채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매체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네. 늘려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늘려나갈 때 무엇을 늘려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종목과 상품, 그렇죠. 그다음에 입지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간과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연식이 조금 덜 된 신축 상품에 똘똘한 곳에 모은다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사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어떤 것은 진안장과 이번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진안장은 대부분의 1기 신도시와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이 연차가 10년 차대였어요. 네네. 10년, 15년. 그렇죠. 그러니까 사서 모으면 네. 전세금도 올라가고 네. 장기 보유할 수 있는데 이점 메리트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네. 이것들이 전부 다 많이 낡았어요. 구축이 돼버렸죠. 20년에서 25년 차가 되고 3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 모두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이게 진짜 팩트 폭력인데 너의 입지, 음. 너의 용적률, 너의 연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연식도 낡아, 네. 그다음에 용적률도 낮아, 그다음에 입지도 그냥 좋아. 네. 그렇다고 해서 네. 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모을 때 그걸 본인이 거주할 집도 아니면서 계속 사모으는데 나중에 매도가 안 되면 네. 매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투자로 구입하는 것은 상품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네. 살기만 좋아서는 안 돼요. 네네. 사고 싶어야 하거든요. 네. 이거를 강조하시면서 다 주택자가 되시되 내가 모아서 지켜야 될 것과
아니면 단기로 치고 빠져야 될 것과 이런 네. 것을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네. 잘 결정을 하셔야 되고 네. 지금은 시장 사이클이 굉장히 후반전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돈 벌었던 방법, 그러니까 상승기 초반에 벌었던 방법으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네. 하면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핵심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지금까지 네.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렇게 곱지만은 않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집이 있으신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게 좀 아마 또 이게 막 호불호가 또 나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게 저희가 불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심을 하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의 하나의 거래라는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오늘 방송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을 빼고 말할 수는 없죠. 예전에 네. 드라마 토지도 있었고, 그죠? 이게 땅, 토지, 그다음 네. 주거, 이건 주거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임대로 사는 것보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지만 전세라는 제도도 그렇죠. 목돈을 들여서 어디를 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얼마나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집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이러면 또 질타를 받는 거고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에 대한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동산 얘기는 요만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얘기 아까 하게 됐던 거 좀 간단하게 해보죠.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빠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빠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